가로림만 해상 교량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관광객 증가에 대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4년차 태안군의 관광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우터널 안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카라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카라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안군이 올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안군은 또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지어 관광도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가세로 군수가 밝힌 핵심 관광정책을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부터 가로림만 해상교량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가세로 태안군수.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태안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태안구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고 수도권에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예타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만큼은 예타를 꼭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태안을 살려줘야 되는 그야말로 태안의 어떤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7개의 해수욕장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는 태안군. 올해 9월에는 서해안권 최초의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를 통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명상풀과 소금 테라피실 등이 들어섭니다. 또 야외에서는 핀란드에서 개발된 노년층에게 좋은 노르딕 워킹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변에 멋진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조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숲 그리고 바다와 연결되는 멋진 장관을 연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올해를 태안 방문해로 선포했습니다. 2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는징성 복원과 역사 문화거리 조성 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월별, 테마별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태안을 찾아올 것인가, 또 어떻게 많은 것을 알릴 것인가, 약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태안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가세로 태안군수의 자세한 이야기는 헬로 이슈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4일 새벽 3시 40분쯤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정우터널 안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 내 차량 정체가 이어지던 중 화물차가 앞서 서행 중이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2.1톤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선 새벽 2시 20분쯤 터널 출구를 지난 지점에서 우유를 실은 화물차가 갓길과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유 등이 모두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 수습 기간이 길어져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서산 고북면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카라반 한 대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라반이 전소되는 등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라반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의회 의장 등 6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산 뒤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860만 원 상당 업무 추진비가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명의로 집행돼야 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비행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불법 비행 사례도 적잖이 포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1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드론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신청 건수는 각각 11만 5,084건, 8만 892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5년 전인 2020년 대비 각 318.7%, 6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드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드론쇼 등 드론 활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드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건도 빈번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관내에서 접수된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건은 총 16건이며 모두 과태료 처분됐고 세종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4건, 충북 3건, 충남 2건 등입니다. 항공안전법상 드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원자력 연구소가 있어 대다수 지역이 비행 승인 대상인 대전의 경우 드론 비행, 촬영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15분쯤 홍성군 장목면 신동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붕과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7,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조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아산시의 한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운영비와 회비 등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가와 지방보조금 5천여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협회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한 A씨는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3.1절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천안 아산 일대에서의 폭주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폭주 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380여 명의 인력과 99대의 장비를 사전 배치해 무관용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천안 아산 일대 폭주족 단속으로 모두 48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서산시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가로림만성과 대산항 묘박지, 선박 등 물류 취약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지난해 UAM, 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고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축된 드론 물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태안군이 올해 해양 환경 사업에 약 63억 원을 투입합니다. 태안군은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과 침적 쓰레기 정화 사업 등입니다. 태안군은 수거 전문 업체를 투입해 도서 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 수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해양 쓰레기 6,700톤 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충남도는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유흥업과 수력발전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에게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8일까지 시군회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당진시는 4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업체당 50만 원의 경영 정상화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의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당진시 장애인회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당진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3월부터 11월까지 당진 등 서해안 일대 비브리오 폐혈증 감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충남도는 균 검출률이 높은 당진과 보령, 태안, 서천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타지인이 당진을 방문해 관광하고 소비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당진 지역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하고 SNS에 방문 인증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7만 원 이상 소비하면 3만 원이, 15만 원 이상 소비하면 8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신청은 여행 3일 전까지 계획서를 당진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예당 관광지 국민 여가 캠핑장 시설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재개장합니다. 해당 캠핑장은 26면의 오토시설과 취사장, 공동개수대와 샤워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휴장 기간 샤워장 시설 보수와 목재 시설물 도장 등을 했습니다. 현재 3월 캠핑장 예약률은 90%에 달하며 예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캠핑장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합니다. 태안군은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 현장과 노후주택, 옹벽 등 취약시설과 저수지와 전망대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설 보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